오늘 통합신당 추진의 새정치 비전 위원회 회의도 있습니다만, 통합신당의 추진은 민주당의 혁신과 기득권 버리기의 대장정입니다.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선언은 민주당의 혁신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통합신당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통합뿐만 아니라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의 대상은 일체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첫째, 변화된 시대의 가장 민생 친화적인 길을 찾아내는 사고의 혁신입니다. 둘째, 지지자와 국민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 구조의 혁신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재 흡수로 당의 활력을 키워내는 인적 구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혁신적 통합을 통해서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민생의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새정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검찰 수사 후 문책 발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검찰 수사 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전형적인 비리 은폐 축소 프로세스로 돌입했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해임과 단죄 대상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기용하고 면죄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인적 의구심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동서답의 대응일 뿐입니다. 억지 주장과 궤변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보호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전횡과 음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자세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은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당은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을 비롯한 행동에 돌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게 재차, 3차 그리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새빨간 거짓말과 악의적인 왜곡으로 국민 우롱을 하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 글자만 고치면 우리 어려운 노인들에게 70%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도 그리고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이고 노인 자살률 1위이며 더욱이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을 언제까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며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집권 여당이 야당을 핑계 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공약 파기에 이은 두 번째의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새누리당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 것이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남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정치의 기본이고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정치의 기초를 무너뜨린 정권과 정당은 비정상적인 정권이고 비정상적인 정당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약속 이행을 정쟁으로 회피하고 또 세대 갈등과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대학적 국민연금 연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동의에 입각한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서 대선 공약의 일부라도 지키려는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약속 뒤집기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거나 해묵은 지방 수건 사업들을 포장만 바꾸어서 재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취지에는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대선 공약은 필요하고 또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67개 사업에 124조 원에 달하는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도 재원 조달 계획은 쏙 빼놓고 대책도 못 내놓던 정부가 갑자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생색내경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선거를 80여일 앞둔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부터 제대로 실행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과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면서 약속을 파기하는 새누리당을 분명히 구분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을 3월 10일로 못 박았는데 11일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을 안을 기준으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따르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거쳐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균등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은 정부안과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 없어 당장이라도 기초연금 시행이 가능합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 자신들 방안의 시행이 무산되었다고 선언해 민주당 안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은 마당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7월 시행이라는 지상 명제를 위해서 민주당 안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균등 지급에 필요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민주당 안을 시행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지급 계획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정권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11일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한 캐나다 FTA도 그렇지만 매번 FTA가 타결될 때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재벌 대기업들만 큰 혜택을 보는 반면에 어렵고 힘든 우리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TA로 농축산 강국인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까지 우리의 농축산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농민들은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 캐나다 FTA는 현 정부가
PPP 참여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도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협상을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재개했고 이후 단 한 차례의 실무 협상만을 열고 타결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부실 졸속의 비정상적인 협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한 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 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매번 어려운 농민들을 볼모로 특정 재벌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FTA 체결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성호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보면 한편의 3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보통 그 막장 드라마가 끝은 권선징악인데 국정원이 각본을 쓰고 주연하고 있고 검찰이 주연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본 주연의 총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찰이 여당의 비호하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드라마 제작의 총책임자인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남대준 국정원장은 정상적이라면 파면되어야 하고 또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비정상인 정상을 말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재준 원장이 버티고 있느라 막장 드라마의 조연인 검찰의 수사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정상적인 수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 남재준 원장이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서 검찰에게 면죄부 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종용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 일각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를 지방선거용으로 쓰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은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의사, 약사, 보건의료 노동자 등은 물론이고 환자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는 의료 역량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의사파업은 2000년도의 의사파업과 달리 국민들이 바로 이런 의료 역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고 그저께 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어떠한 결과도 의료 역량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런 먹통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민주당은 원격 의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 법안, 또 내지는 서비스 발전 기본 법안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의정 간의 대화나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이런 논의 없이 절대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날 어제인가요? 새누리당 그 홍문정 사무총장이 법안 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입니다. 자꾸 정말 거짓말로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날 그 2시 반에 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가 소집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간사 간의 회의가 계속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연기가 돼서 3시 반으로 다시 조정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이동을 해서 가서 제가 도착을 해보니까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그 유재중 의원이 언론이 많은 상황에서 그 회의를 개회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핑계로 법안서에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그날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오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일방적으로 개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지금 이제 기초연금법은 그 현행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보다 후퇴한 아니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있는 5%를 10%로만 올리면 그것만 개정하면 지금 4개월 걸린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한 시스템을 발주를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요되는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바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그 의원들 생각은 민주당 쪽 의원들 생각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을 하고 정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어떤 연금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7월달에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7월달부터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안대로 한자만 고쳐서 즉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복지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물 건너갔다고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차별 지급은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제안, 차별 없이, 삭감 없이 70%의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이 해결책은 살아있습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하더니 정작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를 홍보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때문에 연금을 못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뒤집어 씌우기의 현안입니다. 또 여당의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운운하더니 외부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7월 어르신들에게 연금 지급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에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금은 계층과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절대 어느 한 정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연금 개혁의 역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이지 여야가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가입자 단체인 노조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습니다. 2007년 연금개혁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몇 년 토론한 끝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아주 나쁜 기초연금안을 내밀고서 야당 보고 받으라고 하면 저희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을 한 글자만 고쳐서 7월에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끝까지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결국은 지난 대선에 의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연금을 선거에 또 이용하겠다고 하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경로당 쫓아다니면서 민주당에 덮어 씌우지 말고 빨리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고 7월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문 발표가 여러 가지 미숙한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유조하는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의 수사 의지 또는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정보위 개최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정보위원장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아울러서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그다음에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사퇴, 그다음에 정보위 즉각 소집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부 언론에서 1심에서도 그 증거를 조작했고, 그다음에 유우성 씨의 지인을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내용의 증거를 밝힌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의 성찬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나쁜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회 전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단추는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파면시키는 것이고요.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다잡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은 야당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해서 남재준 원장에 대한 파면,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당을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국회의원이 3디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교체하지 않고 시간 끌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국정원장 또는 국정원,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법 합의사항 확인 및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최민희 이방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공약 위반, 약속 위반, 그리고 야당한테 덤탱 씌우기 이러려고 정권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에 자신 없으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미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약속 위반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새누리당의 직무유기도 고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당과 방송법 개정안에 법소위에서 합의했습니다. 그 중에 종편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두는 안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파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종편들이 그 다음날 기사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로비가 있었겠죠? 종편의 보도 편성위원회 두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사장부터 수위까지 초록 동색,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편들은 반대할까요? 재승인 심사 앞두고 길들이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종편의 모 신문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국정 운영에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종편 밑에 새누리당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편 재승인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15명 중에 야당 추천목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9대, 이게 몇입니까? 12대 3. 결과 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쁜 종편 속가내기, 종편 정상화하기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해서 종편 바로잡기 해나갈 겁니다. 참 나쁜 종편 언젠간 속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상임위 개최 거부 직무유기를 고발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의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KT 정보 유출 문제 살펴보자. 그래서 현안을 위한 상임위 열자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종편의 보도편성위원회 노사동수로 두는 거, 그 조항 없앤다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못 열겠다.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이 할 행태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종편의 발목 잡혀 국정을 셀프 발목 잡게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이건 반성을 넘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KT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꼭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KT에서 1,2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근데 이거 인재입니다. 사고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KT의 경우 이미 2012년 7월에 873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했습니다. 미래부가요,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키사를 통해서 주요 이동통신사, 포털 회사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점검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이 통사는 웹 보안 시스템, 인력 및 취약점 보안 절차가 갖춰져 있다.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1,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핵심 부처라면서요. 이렇게 일해도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원내 정책회의를 바라보면서 이 적반하장 정부, 책임 떠넘기기 정부, 자기 잘못을 남에게 꼭 전가해야만 유지되는 정부,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인 백분기 영연부대표의 발언입니다. 무기체계 도입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하기 위해 예산 1조 2천여 원을 들여 기존 팩2 요격 시스템을 대체할 팩3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군이 사용하는 팩2는 항공기 요격에 중점을 둔 요격 시스템이나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팩2가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 안보사항을 더 심도 있게 고려했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서북도서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240억 원을 들인 전술 비행선 사업이 자초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페이퍼 컴퍼니의 사업을 맡긴 방위사업청의 가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무기획득 사업에서 예산이 허비되는 이유는 당초 도입 과정에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무기획득 사업은 최소 수백 원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사업 타당성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예산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화 지연과 전력 공백을 유발해서 국가 안보에도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